프렘프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프시입니다. 지금 아베는 오사카 모델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베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본 국민들을 불행한 일을 당하도록 방치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를 연기해놓고 그 이후 대책은 안 내놓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서 일본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젊은 지사들의 독자적인 결단과 정책으로 아베가 비교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바보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와의 논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베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5월 말까지 강제 휴업과 외출 자제 등의 강압적 비상조치를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PCR 테스트 수가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 것인지 불안도 있습니다. 또 도대체 언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베는 지금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럴 때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독자적인 오사카 모델을 제시하면서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영업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하지 않으니 오사카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요시무라 지사가 독자적으로 강제 휴업 해제 모델을 제시한 것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가 제시한 오사카 모델이 아베 정부에게 핵펀치를 날린 것에 대해 니시무라 담당상이 불쾌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당차게 나갈 것 같았던 요시무라 지사가 5일 밤 맞습니다. 휴업 요청의 해제는 지사의 권한입니다. 사과합니다. 라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회견을 하면서 도리어 뻘쭘해진 사람이 아베와 니시무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작 제대로 일도 안하고 로드맵도 안 보여주면서 오사카 모델에 딴지를 건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미 일본 국민들에게서 아베는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옛날입니다. 턱이 삐져나온 마스크를 걸치고 나와서 이미 준비한 원고만 읽고 후다닥 도망치는 모습을 본 일본 국민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베에게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후지타 씨는 임대료와 전기료가 부족한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버티기 어려운데 아베는 지금 귀족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베의 귀족놀이는 지난번 트위터에서 집에서 춤추고 놀자라는 영상을 비꼰 말입니다. 이럴 때 젊은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와 홋카이도의 스즈키 지사가 아베의 뼈를 한참 때리고 있습니다. 진작 요시무라 오사카 지사는 아베 정부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했어야 했다. 아베의 탁상 행정에 국민들은 폭발하기 직전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휴업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오사카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독자적인 영업 개시를 지시하기 전에 이미 오사카 내 파친코점 3개 점포가 7일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공지했습니다. 물론 3개의 파친코점은 발열 체크와 손님 간 일정 간격을 유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의 발표로 오사카시의 많은 점포들이 다시 활기를 차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가 우물쭈물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을 폭망하게 하는 엑스맨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두 젊은 지사의 활약은 탁월합니다. 먼저 이름을 날린 지사는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오미치 지사입니다. 작년 4월에 전국 최연소 지사로 첫 당선된 후 재임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아베 정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28일에 홋카이도에서 최종 판정자가 63명으로 확인되면서 비상선언을 전국 최초로 발령했습니다. 26일에는 도내 모든 공립 초중학교의 임시 휴교를 결정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 역시 전국 최초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단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모든 일본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베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정해진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과감히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홋카이도는 전파 속도를 늦출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도 지난 연휴 기간 때 외출 자제를 호소했고 다른 현과의 이동 제한을 먼저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사카 모델에서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해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무능력한 아베와 대척점에서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력의 차이는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차기 총리로 두 젊은 지사가 물망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자민당의 계파 정치 틀 안에서 권력을 누리던 늙은 정치인들이 한방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6일 일본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C19 대응을 잘한 정치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아베는 34명의 지목을 받아 3위를 했습니다. 1위는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부 지사가 압도적으로 188명의 추천으로 1위를 했습니다. 2위는 코이케 도쿄 도지사이고 4위는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오미치 지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하고 48%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아베는 망신살만 뻗치고 있네요. 일본 폭망의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아베의 정체가 탄로나서 아쉬움도 있지만 아베가 또 무슨 잔머리를 굴릴지 궁금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다급해졌는데요. 급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국방장관도 먼저 한국에 전화통화를 요청해 타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한미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에 우리 정부가 최대한 맞추려고 애쓰는 형국이었다면 최근에는 미국이 협정 체결을 간곡히 요청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방위비 타결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인데요. 지난달 6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었는데 해당 통화 역시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었고 지난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통화도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통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잇따라 전화통화를 요청할 만큼 미국 관료들의 조급함이 묻어나오는 대목인데요. 해당 통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 세계적인 확진자 급증 사태에 대한 대응과 협력 방안, 그리고 한반도 정세,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총선을 개최한 데 대해 축하를 전했고 확진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양 장관은 한미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양 장관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작년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양 장관도 이를 승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후 미국은 한국이 더 양보해라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잠정 합의안 수준에서 추가로 인상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한 상황인지라 해당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역전된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것은 바로 동맹도 무시하는 트럼프식 협상술의 패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초반에 엄청난 거액을 부른 뒤 나중에 대폭 양보하는 척하며 실리를 챙기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 무급휴직 문제로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낸다면 앞으로 진행될 일본과의 협상이나 나토와의 협상 등에서 본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응이 미국 측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면서 그들의 전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요. 한국은 미국 측이 방위비 압박카드로 사용했던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의 무급휴직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되받아쳤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하면서 생계비 지원액기를 연 것인데요. 이로써 퇴직 당시 평균 월급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인 월 평균 180만에서 198만 원 수준의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 당시 재석 의원 185명 전원이 찬성했고 이는 아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간곡하게 요청했던 것을 미국이 거절한 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은 명분도 실리도 잃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는 지난 5일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쪽에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 정부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이는 미국 국무부가 네퍼 부차관보의 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증액 압박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지도자들이 최근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앉아서 협상할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항상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구체적인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또한 네퍼 부차관보는 나는 지금쯤 이것이 마무리되기를 선호했다면서 타결 지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포괄적으로 타결된다면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했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지금까지 지켜온 큰 틀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에 보여준 상황입니다. 즉 우리로서는 성의껏 협상에 임했고 충분히 양보했는데 이를 어긴 것은 미국이라는 의미인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